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겨울에 보일러 비용이 좀 더 많이 들까요? 여름에 냉방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을까요? 7월달, 8월달에 매출이 월 평균 매출보다는 조금 더 나온다 이겁니다. 네. 본 물건은 급매로 진행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급매, 공정가 이하. 그래서 이제 호텔은 이제 명도를 해야 되니까 유흥주점이나 1층 식당을 계속 임대를 준다. 그러면 본 호텔은 매달 한 360만 원씩 임대 수익도 나오는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억 투자하시죠? 12억 투자하시면 매달 8,500만 원 중에서 순수익은 2,543만 원입니다. 여기에 월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급매로 진행하고 있는 충남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죠? 네, 봄이 이제 성큼 우리 곁에 완전히 좀 다가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좀 심하다 보니까 날씨가 좀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이제 호텔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난방을 밤에는 조금 해줘야 되거든요. 새벽에는 좀 춥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 4월달, 늦어도 한 5월달까지는 좀 약하게라도 우리가 조금 난방을 해줘야 되는데요. 겨울에는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난방을 좀 해줘야 되겠고요. 여름에 더울 때는 이제 좀 냉방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다? 기승전 우리는 무조건 수익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에 난방비, 여름에 냉방비가 우리 수익률과 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잠깐 여러분께 그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급매로 진행하고 있는 충남에 입지한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기승전 수익률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겨울과 여름에 대한 수익률이 또 어떠한 구조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률. 예. 우리가 이제 겨울에는 이제 난방을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여름에는 이제 냉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겨울에 보일러 비용이 좀 더 많이 들까요? 여름에 냉방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을까요? 물론 이제 보일러가 전기 보일러냐, 심야 전기 보일러냐, 또는 가스 보일러냐, 또 요즘에 이제 공기열 보일러냐,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겨울에 난방비, 여름에 냉방비에 대해서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더 경비가 많이 들까요? 이런 부분부터 먼저 한번 봐야 되겠죠? 난방비와 냉방비를 봤을 때 겨울에 보일러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에어컨 비용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필요 경비가 겨울에 조금 더 많이 우리가 지출이 된다 봐야 되겠죠? 그러면 매출은 어떠냐 이거죠. 매출은 필요 경비가 많이 나오는 만큼 상대적으로 계절적 요인으로 봤을 때 겨울에 우리가 매출이 더 잘 나오느냐 한번 봐야 되겠죠. 여름에 비해서. 그러면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겨울에 난방비와 여름에 냉방비에 대한 수익률 구조를 한번 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매출이 1억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 매출이 이렇게 1억씩 나온다. 꾸준히 월 매출이 1억씩 나오는 A 호텔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쪽이 1월 달이고요. 이쪽이 이제 1월 달이죠. 네, 1월 달. 여기가 이제 1월입니다. 1월 달. 네. 그리고 이쪽이 6월 달이고 이쪽이 이제 12월 달이에요. 12월. 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매달 월 매출이 똑같이 나오진 않겠죠. 네. 그래서 월 평균 매출이 1억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떤 달은 조금 덜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죠? 네, 1억보다 조금 덜 나오는 달도 있을 겁니다.
또는 어떤 달은 매출이 1억보다 이렇게 더 나오는 달도 있겠죠. 그래서 월 평균 매출이 1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난방비가 더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름보다는 겨울이 매출이 더 나와야 이게 맞는 구조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경비는 1월 달에 더 많이 소요가 되는데 겨울에 말이죠. 매출은 오히려 7, 8월 달, 7, 8월 달이 매출은 더 잘 나옵니다. 호텔 같은 경우. 네, 이때 7, 8월 달이죠. 7월 달, 8월 달이 매출이 월 평균 매출보다는 조금 더 나온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1월 달이나 2월 달 또는 11월 달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는 매출이 월 평균보다는 조금 덜 나와요. 이 구간에 있습니다. 월 평균보다는 조금 덜 나오고 11월 달도 조금 그렇죠. 11월 달도 12월 달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라든지 연말 특수가 조금 있어서 월 평균보다는 조금 더 나오는데요. 그래서 연평균 매출이 1억이다. 그럴 때는 오히려 이제 지출이 더 많은 겨울에 매출이 조금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상대적으로 지출이 적은 7, 8월 달에는 월 평균 매출보다는 더 나온다, 매출이. 그러면 순수익으로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순수익으로. 겨울에는 월 평균보다는 적게 나오면서 지출은 더 많은 구조고요. 7, 8월 달에는 월 평균보다는 지출이 적으면서 매출이 더 나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매출도 역시 월 평균이 1억이면 연 순수익으로 봤을 때는 일정한 순수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다만 겨울에는 연 평균 순수익보다는 좀 낮게 이루어져 있고요. 7, 8월 달에는 연 평균 순수익보다는 좀 높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호텔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최소한 한 12개월은 우리가 운영을 해봐야 말이죠. 운영을 해봐야 그 호텔의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그래프를 크게 그렸는데 보기 편하시게 이 정도의 편차는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편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호텔 같은 경우는 편차가 좀 심해요. 만약에 월 평균 매출이 1억이라고 똑같이 가정을 했을 때 1, 2월 달에는 매출이 현저하게 낮게 나옵니다. 현저하게 낮게 나와요. 월 평균 매출에 비해서 편차가 좀 심해요. 그러면 7, 8월 달에는 현저하게 매출이 높게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겠죠? 이렇게 편차가 좀 심하다 이겁니다. 이런 호텔은 리스크가 어쩌다? 리스크가 큰 호텔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런 상권을 배제하고 호텔을 취득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상권인데도 불구하고 편차가 이렇게 심하면 되지 않는 상권인데도 불구하고 1년치 매출을 우리가 청구를 해서 열람을 해봤더니 월 평균 매출에 편차가 이렇게 심하다. 그런 호텔은 좋은 호텔이다, 안 좋은 호텔이다, 별로 좋지 않은 호텔이다. 이렇게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는 호텔이구나. 이렇게 좀 보실 줄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지방을 갔더니 행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10월 달에, 9월 달에 이런 행사가 있어. 또 어떤 지방을 갔더니 겨울에 행사가 있는 그런 지역도 있겠죠. 네. 그래서 건물주들은, 매도인들은 그거를 많이 부각을 시킵니다. 1년 중에 우리가 몇 차례 행사가 있고 그 달에는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온다. 못 나오는 달은 말하지 않아요. 잘 나오는 달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는 어떻다? 그런 매출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 1년 중에 한 달 중에 며칠이거든요. 그 며칠. 한 달 내에 행사하는 지방의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며칠이죠. 그죠? 그 며칠 매출이 잘 나오는 거를 굉장히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매출은
없다라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제하고 물론 월 평균 매출에서는 그 매출을 삽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매출의 비중을 크게 봐야 되지 않게끔 우리가 보수적으로 우리가 연평균 월 매출을 우리가 분석을 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제가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호텔을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뭐 기본 빵이죠. 이런 내용. 왜? 1년 이상 해보셨으니까. 그래서 AB 창업자 여러분께서도 말이죠. 앞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만약에 여러분께서 겨울에 오픈하실 수도 있고 여름에 오픈할 수도 있고 또는 봄, 가을에 오픈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월 평균이 얼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약간의 편차는 있겠구나. 그러면 겨울에 취득했다. 월 매출 1억보다는 이번 달에 첫 달에는 매출이 조금 덜 나오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조금 더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제거하면서 우리가 경영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숲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나무를 보듯이 그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않고 한참 가서 뒤돌아봤더니 잘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큰 그림도 항상 그림을 그려놓고 구체적인 어떤 경영에 대한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치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갔을 때 우리가 평균 매출을 누릴 수 있는 거고 매출에 대한 편차를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한 달 한 달씩 그래서 1년치 12개월을 딱 운영을 해 보시면은 내가 걸어온 길이 굉장히 바른 걸음으로 정도를 내가 갖고 걸어왔구나. 그런 자신감이 생기시게 된다면 1년치 데이터가 뭐였지 않습니까? 작년에 1월 1일 날 내가 운영을 해봤어. 작년에 어저께죠. 12월 31일 운영을 해봤어.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 1년치를 또 미리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만약에 3월 15일이다. 그러면 작년도 3월 15일 날이 무슨 요일이었는지, 그날은 대실이 몇 개가 들어오고 숙박이 몇 개가 들어왔는지, 그날 총 매출은 얼마가 나왔고 그날 날씨가 어땠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과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 보면은 오늘 내가 매출이 얼마가 나오겠구나라고 성실하게 그 호텔을 운영하신 분들은요 그 당일날 매출도 오차 범위 이내에서 딱 맞춰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딱 하루만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후 1시야. 지금 오후 5시야. 지금 오후 7시야. 작년 대비, 저번 달 대비, 그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이 좀 더 나왔네, 오늘. 매출 오늘 조금 덜 나왔네. 이거를 다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데이터가 한 2, 3년 모이죠? 그럼 데이터를 안 보고도, 오늘 매출이 얼마 나오겠구나. 딱 알아맞춥니다, 이게. 그날에 그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감이라는 거는 실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과거의 실력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가 호텔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몇십억씩 투자를 해서 취득을 하기 때문에 아무 개념 없이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호텔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평균 수익률의 이상만큼은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남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금매로 진행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금매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가 이하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정가 이하. 현재 호가가 26억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감정가를 이렇게 보니까 감정가가 30억에 형성된 호텔입니다. 감정가 30억. 좀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네, 필요 물건,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네, 필요 물건, 네, 이 세 가지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번호는 네, 117609번이고요. 사용 승인일 2003년 3월 13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죠.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상당히 넓죠. 대지 면적이 뭐 계획 관리 지역, 자연 보전 지역도 아니고요. 용도가 중심 상업 지역인데도 대지가 상당히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네, 313평이죠. 연면적 네, 639평입니다. 현재 매가 26억에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여기 오타 났네요. 직영 중이 아니라 임대 중입니다. 네, 본 호텔은 네, 임대 중이고요. 네, 최대 용자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100% 매가만큼 100% 26억 가능하고요. 리모델링 조건부겠죠. 네, 따라서 실인수가 12억 리모델링 비용을 투자함으로써 최대 용자 100%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용자는 네, 18억입니다. 현재 월 매출은 3,300만 원에 이루어져 있고요. 객실수 네, 30개입니다. 네, 주차 20대 충분히 가능하고요. 용도 지역은 네, 중심 네, 상업지역입니다. 공시지가 3.3제곱미터당 104만 3천 원이고요. 한 평으로 환산했더니 한 평당 네, 공시지가가 344만 7,934원에 해당되는 네, 충남에 입지하고 있는 네, 호텔입니다. 네, 본 호텔은 네, 보면은 소유자께서 이제 임대 중인데요. 호텔을 임대 중입니다. 임대 중. 네. 이분이 이제 거주지가 충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임대를 주고 있는데, 물론 명도가 가능합니다. 명도가 가능해야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증금은 네, 1억에 월 600만 원씩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임대를 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명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세입자가 굉장히 임차해서 운영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이분이. 그래서 왜 오래 하겠습니까? 본인이 수익률이 나오니까 오래 하는 거죠. 네. 매출 대비 월세가 적으니까 이분이 계속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갱신을 해서 이 한 분이 계속 호텔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지하에 보시면은 여기 지하 있죠? 지하층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유흥주점이 있는데요. 네. 유흥주점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임대 중입니다. 임대 중. 네. 여기도 이제 명도가 가능해요. 명도가 네, 가능합니다. 왜 명도가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하층을 제외하고 리모델링 비용이 이제 12억으로 제가 분석을 마쳤는데요. 만약에 이제 지하 유흥주점을 우리가 명도를 해서 지하에 우리가 파티룸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리모델링이 비용이 12억 플러스 알파만큼 또 더 투자를 하게 된다면 월 매출이 이게 예상하는 매출이 더 나올 수가 있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선택이 좀 행복한 거죠. 지하를 계속해서 임대를 주느냐 아니면 지하를 명도를 해서 내가 지하까지 12억 플러스 알파만큼 더 리모델링 비용을 투자해서 말이죠. 우리가 파티룸을 만들어서 더 높은 수익 구조를 가져갈 것이냐. 이게 이제 좀 관건인데, 지금 지하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보증금 1,000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150만 원이에요. 월 150만 원. 지하에 파티룸을 만들게 되면은 월 순수익 150만 원 이상 벌겠습니까? 우리가 못 벌겠습니까? 구조상으로. 훨씬 더 많이 벌겠죠? 네, 훨씬 더 많이 버는데 문제는 이제 자기 자본이 더 필요하다 이거죠. 지하까지 제가 리모델링 비용을 다 산정을 해놨는데 이 시간에는 그냥 알파로만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이 조금 더 있다면 대지가
313평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다면 더 투자를 해서 지하에 파티룸을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 잠시 후에 제가 예상 가능한 월 매출보다 플러스 알파만큼 뭐 150만 원 순수익이죠. 더 이상의 누릴 수 있는 월 매출이 더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현 상황에서 지하 배제하고 호텔만 리모델링을 해도 무방합니다. 네, 수익률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는 이렇게 지하까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또 여기가 이제 1층에 보시면은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 여기가 이제 제 1종 근린생활시설이겠죠. 네, 식당이 있는데 여기도 임대 중이에요. 여기도 네, 임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오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증금 2천만 원에 보증금 2천만 원에 여기는 월세를 얼마 받고 있냐면 210만 원이죠. 네, 210만 원씩 이렇게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텔은 이제 명도를 해야 되니까 유흥주점이나 1층 식당을 계속 임대를 준다. 그러면 본 호텔은 매달 한 360만 원씩 임대 수익도 나오는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60만 원 정도 이렇게 임대 수익이 발생이 되면은 뭔가 좀 안정감이 있죠. 네. 우리가 그냥 깔고 앉아 있어도 350만 원씩 나오기 때문에 또 이제 호텔을 취득해서 26억에 대한 융자를 받지 않습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이자가 있을 거예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자를 부담할 때 360만 원으로 우리가 이자를 어느 정도 상계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월세 받는 거 있죠. 호텔은 아니죠. 이제 명도를 해야 되니까 지하층이나 1층에 월세를 받는 거 360만 원 이거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기대 수익률에는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없다라고 가정하고 호텔만 기대 수익률 말씀드리고 순수익을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본 호텔에 12억 리모델링 투자한다고 그랬죠. 네. 12억 투자 시 네.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은 말이죠.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은 제가 분석한 결과 8,500만 원이 충분히 가능한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볼까요? 먼저 이자 지급액부터 보겠습니다. 매가만큼 이자가 대출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26억인데, 매매 가격이 만약에 25억으로 합의가 됐다. 그럼 최대 융자 얼마? 네, 25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26억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6억.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를 누린다면, 이금융 기준이죠? 네, 6.5% 이자율이 적용이 되겠고요. 1년에 1억 6,900만 원의 이자가 발생이 되겠고요. 한 달에 이자가 1,409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달 8,500만 원 중에서 월세는 없다. 월세 소득은 없다라고 가정하고 8,500만 원 중에서 1,409만 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지하는 우리가 리모델링을 안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호텔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억 투자하시죠? 12억 투자하시면 매달 8,500만 원 중에서 순수익은 2,543만 원입니다. 여기에 월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 2,543만 원이죠.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25.4%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5.4%. 충남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급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정가 이하로 되어 있는 매가가 형성되어 있는 호텔이죠. 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말이죠.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